안녕하세요, 트랩 오브랜드입니다. 오늘은 루프탑 텐트를 잘 고르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가형이 있고 고가형의 이제 루프탑 텐트가 있는데, 보통 저가형은 100만원대 라인, 그 다음에 고가형은 200만원 중후반부터, 200만원 후반부터 300, 400 사이대의 제품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단순히 뭐 가격이 비싸면 그냥 좋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디테일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루프탑 텐트의 외부 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쉘이 뭐냐면 쉽게 말해 껍데기입니다. 텐트를 덮고 있는 이제 껍데기인데,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쉘 커버류가 이제 많이 판매가 됐었죠, 예전 같은 건데. 이제 커버가 많이 닳고 뭐 찢어지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판매되는 것들은 이제 2세대 뭐 2.5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업체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딱딱한 구조의 커버가 위에 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플라스틱에 ABS, 뭐 ASA, 뭐 플라스틱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지트는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FRP, 그 다음에 최상급 컴포지트는 역시나 카본이죠. 뭐 이 거의 ABS냐 FRP냐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뉘는데, 사실 FRP도 이제 국내 업체에서 아주 품질 좋은 제품으로도 생산을 하고 있죠, 더블 레이어 방식으로. 근데 그 이상급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이제 카본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카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FRP 이 얀 원사라고 하죠. 이 FRP 원사에다가 에폭시를 적층을 해서 계속 이제 굳혀가면서 강도를 맞추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무거운 단점이 있습니다, FRP 같은 경우는. 근데 카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경량이고 또 탄성도도 좋고 추격에도 더 장점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자체 원자재의 이제 가격 상당히 고가죠. 카본 같은 경우는 훨씬 가볍지만. 그래서 이런 스포츠 장비라든지 외부 커버 패널 같은 데는 뭐 고성능 자동차라든지 다 대부분 카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루프탑 텐트 커버에 카본을 사용한 데는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크기가 보통 2m에다 뭐 1m 넘어가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고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RP의 무게만큼 튼튼한 내구성을 가진 게 다음에 이제 커버 나온 게 이제 알루미늄 소재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특유의 튼튼함과 뭐 질감, 그 다음에 뭐 휘지 않고 외부 충격에도 강한 알루미늄 쉘 제품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아무래도 뭐 1세대 소프트 쉘의 커버류보다는 최소 FRP 이제 글라스 소재랑 알루미늄 둘 중을 아마 선택해 주시는 게 장시간 사용했을 때도 가장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루프탑 텐트를 구매하실 때는 저가는 100만원 이하는 거의 없다 보니까, 어차피 고가를 선택하실 때도 최소 이제 FRP나 알루미늄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컴포지트나 알루미늄 쉘의 수리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일 저렴한 ABS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를 녹여가지고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BS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FRP 이게 글라스 소재, 근데 카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에포시로도 자가로도 수리등 가능합니다. 오히려 ABS보다도 조금 더 쉽기도 한데요. 그 자체의 얀이라고 하죠. 클로스 얀을 가지고 덮고 FRP로 그러니까 에폭시로 마감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게 수리가 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진짜 바위가 떨어져서 그 부분 구멍이 났다 싶으면 똑같은 알루미늄 패널, 얇은 패널로 덮친 다음에 옆에 나머지 부분은 뭐 실리콘하고 아니면 이제
볼팅을 이용해서 더 튼튼하게 고정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FRP나 알루미늄이나 수리 방법 같은 경우는 아마 대중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로 사용해서 편리하게 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외부 커버류를 FRP냐 알루미늄 선택을 하셨을 때 이제 시장에서 오픈마켓이라든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실 겁니다. 봤을 때 동일한 알루미늄 제품이더라도 저가가 있고 아마 고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또 방법, 이거는 FRP나 ABS랑 또 동일합니다. 이제 뭐냐면 바로 이 원단입니다. 사실 이 외부 쉘 같은 경우는 오픈을 했을 때 위에 비바람을 막아주는 1차적인 용도, 그 다음에 덮었을 때 내부 매트리스나 원단들을 또 보호해준 2단계. 사실 이 두 가지의 간단한 기능입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얘네를 차량이 움직이고 다녔을 때도 보호를 얼마나 해주냐, 요거에 이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카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 외부 쉘 커버의 원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마지막이 뭐냐면 원단인데, 이 원단이 어떤 원단이 들어가서 더 원가가 비싸져서 판매가가 그만큼 비싸지냐,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알루미늄이나 FRP나 ABS나 커버가 들어간 상태에서 100만 원대, 200만 원 안 되는 금액대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피부 코팅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피부 코팅은 말 그대로 폴리나 나일론이나 면 원단을 직조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쉽게 말해서 우레탄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물기가 투과되지 않도록 방수만 하는 기능의 원단입니다. 사실 텐트가 방수만 되면 다 끝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인 오토원 같은 경우 이태리에 한 60년, 70년 됐죠. 그런 오래된 브랜드의 텐트들을 보시면 다 각자의 부품과 설계 방식과 아이덴티티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동일하죠. 이 원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고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 텐트라는 거는 사람이 안쪽에서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숨을 쉬고 쾌적한 공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피부 코팅된 원단 같은 경우는 비를 막아주다 보니까 외부와 내부가 단절이 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캠핑용 텐트 2, 3만 원짜리 텐트들은 원단 보시면 다 단순히 코팅만 되어 있죠. 코팅도 두께에 따라서 또 내수압이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수압 1000 미만도 있고, 당연히 그 가격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단을 이제는 이제 구별을 해서 똑같은 외부 쉘 커버인데도 왜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싼지, 그래서 이 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단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실 루프탑 텐트를 생산을 하는 브랜드에서 이 원단들까지 같이 신경을 쓰는 업체는 사실 국내에는 한 군데 정도, 다들 아시는 국내 생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원단까지도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원단에 대해서 크게 강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텐트라는 것은 그 안에 있을 때 내부 습도, 온도, 공기와 외부와 별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비나 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막아줘야 되지만 이 내외부의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습도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실내에서 사람이
공기를 내뿜고 계속 흡입을 하면서 따뜻한 공기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계속 안쪽에서 머물게 되면 간단하게 말해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 공기가 텐트 벽에 달라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어 코팅된 원단들은 안쪽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죠. 이렇게 보시면 요게 중간에 수분이나 공기들을 다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수 기능만 하다 보니까 이런 원단들은 1차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하죠. 가끔씩 텐트를 접으실 때 바람이 돌풍이 확 불면 텐트가 하늘로 떠서 둥둥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기들이 통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 버리다 보니까 안에는 말 그대로 밀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밀폐돼서 하늘 높이 예전에 짤들을 보면은 떨어진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가장 안 좋은 텐트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기능성으로 들어가서 아주 가볍게 만들려고 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트는 이 단순 피부 코팅된 원단은 저가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루프탑 텐트 시장 쪽에서는 1차 코팅된 원단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방수 기본, 투습, 통기성, 그 다음에 열 전달, 또 하나 뭐 자외선 차단까지 많은 기능을 가진 원단들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단을 생산하는 뭐 설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 단순 캔버스 원단이라고 하죠. 그 원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OEM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단들을 색깔별로만 해서 이렇게 단순히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 쉘은 튼튼한데 내부 원단 같은 경우는 단순 비바람만 막아주는 원단을 사용한다. 그럼 그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이거는 사실 텐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밀폐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는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습도에 의해서 옆에 원단들이 전부 다 하얗게 결로가 생겨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름철, 뭐 가을철, 겨울철에 특히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데, 원단이 이 코팅된 안쪽 면에 이 수분을 먹으면서 전부 다 하얗게 얼어버려 가지고 다 젖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루프탑 텐트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면서 그 새벽에 사람 몸에서 나온 수분이 텐트 안에 전부 다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고 있을 때 살짝 햇빛이 살짝 비치면은 뚝뚝 떨어집니다. 머리 쪽으로. 100% 장담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이 루프탑 텐트 사놓고 봄, 여름, 여름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계절 사용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사계절 모두 사용하려고 사는 고가의 제품인데, 이런 단순 피부 코팅된 원단들을 사용해서 겨울철, 뭐 가을철 불편을 겪게 되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이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실 때 원단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원단을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사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일반 캠핑용 그라운드 텐트용이나 루프탑 텐트용이나 원단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튼튼한 여하의 인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캠핑용 텐트에서도 투습 기능을 가진 원단들은 대부분 비쌉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2인용 알파인 텐트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 피부 코팅이 뭐 20-30만 원이다. 근데 뭐 3레이어 투습 기능 원단 들어간 원단의 제품 같은 경우는 70-80만 원이다. 당연히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만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원단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하다 보니까, 물론 바닥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을 확률은 적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루프탑 텐트 외부 쉘 ABS냐 컴포지트냐 알루미늄이냐 고르신 후에 원단이 단순 방수천이냐 아니면 투습이 기능이 있는 기능성 원단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또 추가될 수 있는 원단도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면 원단이죠. 면 원단은 말 그대로 잘 아시듯이 투과가 되는 성질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비를 맞고 말리고 이렇게 하면 있어서 직조가 좀 단단해서 방수 기능이 추가가 되긴 하는데, 면 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투습도를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면 원단을 사용한다 해도 그 수치에 대해서는 잘 공개를 안 하는 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 3레이어 원단들은 정확하게 투습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원단들을 사용했을 때 얼마큼 더 수치가 높게 나오냐, 쉽게 말해서 고어텍스 기준이냐 이벤트 원단이냐 했을 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어서 그거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냐,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이제 오토원 같은 경우는 이 투습 원단에 대해서 수치를 기재를 해 두죠. 그래서 사람이 하룻밤 24시간 텐트 안에서 지내면서 이 내부의 뭐 투습도라든지 통기성을 디테일하게 적어 놓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단순히 뭐 PU 2000, 방수 3000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원단 PU 9만입니다. 9만. 사실 10,000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데 뭐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걸로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투습 기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가까이 오시면 이게 이제 단순 PU 코팅된 원단들입니다. 보시면 반짝반짝하죠. 그냥 이거는 1차원적인 이제 기능을 가진 쉽게 많이 보이는 중국산에서 이제 만든 원단들이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좀 다르게 되죠. 색깔이 하얗죠. 이렇게 보시면 기능성 3레이어 원단들의 특징은 안쪽이 대부분 이렇게 밝게 됩니다. 밝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어둡게 나오죠. 네, 검은색인데도 어둡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 3중 원단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어둡게 붙인 거라 보시면 돼요. 라미네이팅해서 붙였는데 요 원단들을 자세히 만져보시면 미끌미끌하지가 않고 까끌까끌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등산복에 사용되는 이제 고어텍스 원단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외부는 보통 뭐 나일론이나 폴리, 그 다음에 중간에 멤브레인, EPTF라고 하는 멤브레인, 마지막 안감 원단 3개를 싹 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지만 안쪽에서는 공기와 습도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습도를 얘가 머금고 있다가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름철, 겨울철, 사계절 내내 습도 유지라든지 안에서의 쾌적한 공기를 계속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뭐 무게도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원단도 당연히 인장 인열 강도도 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건 사람 손으로 쉽게 찢어지는데 요거는 찢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시거나 하면 막 직접 찢어보도록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데 대부분 잘 못 찢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원단을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선택상이 많아지겠죠. 이 외부 원단을 폴리로 만들 것이냐 나일론으로 만들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원단이 이 원단보다도 몇 배 이상 훨씬 비싸죠. 이 텐트 원단만으로도 저가형 텐트를 살 수 있을 가격대니까 대부분 이 3레이어 원단까지 가시는 업체들은 나일론 원단을 사용합니다. 나일론 원단은 이 폴리 원단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 더 인장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찢어지지 않는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합니다. 또 나일론 원단도 뭐 20D, 10D부터 뭐 500D, 600D, 1000D 뭐 많이 아시는 뭐 코드라 원단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그 자체 브랜드의 이제 생각이긴 할 텐데, 아무래도 요 원단들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 비용, 설계, 노력이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간단해요. 그냥 PU 코팅, 폴리우레탄 코팅만 하면 되는 거니까 1차면 끝나는데, 그것도 그냥 몇 번만 더 하면 방수력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요 원단으로 가게 되면 외부 원단, 중간, 멤브레인, 안감까지 세 가지 다 계산해야 돼서, 또 폴리냐 뭐 나일론이냐, 멤브레인이 또 가공막이 얼마나 많냐 적냐, 안감은 또 어떤 걸 써야 되냐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단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루프탑 텐트 브랜드는 상당히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 세계 1위, 2위, 그 외에 나머지 OEM으로 생산되는 미국이나 호주,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원단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오버랜딩 브랜드의 종주국, 뭐 호주 쪽,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날씨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온화한 날씨예요. 따뜻한.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확확 바뀌는 그런 날씨를 경험해보지 않은 데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영하 뭐 10도, 15도, 20도까지 저는 사용을 하는데, 이 일반 방수원단 같은 게 하얗게 서리고 불편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젖으니까. 내 숨소리 때문에, 숨 때문에. 근데 이 기능성 원단들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위치의 원단들은 거의 결로가 발생하지 않죠. 사실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만드는 담당자분들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텐트를 설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일반 유저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단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부의 껍데기들은 단순히 보호해주는 1차원적인 성격이지만, 이 원단은 여러 가지 좀 생각과 기능과 노하우가 있어야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브랜드 담당자분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런 원단들은 그냥 단순히 중국 OEM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뭐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별도의 공장에서 다 따로따로 만들기 때문에 현재 원단도 공장은 3군데에서 계속 샘플링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 시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똑같은 퍼포먼스의 성능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원단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 PU 코팅된 원단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바로 오늘 원단이 완성이 돼서 시험 점수를 받으면 방수력이 5,000 나왔다. 근데 가만히 사용 안 하고 한 달, 2달, 3달, 4달, 5달 정도 지나면 이 방수 5,000짜리가 4,000, 3,000으로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방수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증발이 되기 때문에, 코팅이. 근데 이 기능성 원단 같은 경우는 코팅이 떨어지거나 할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중간에 막이 있고 안쪽과 바깥쪽에서 이 멤브레인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그만큼 오랜 시간의 기능성이 유지되는 게 이 원단입니다. 근데 이제
뭐 방수력 처음에는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테스트 안 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공장에서 주는 데이터만 믿고 그냥 표시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방수력 5천 정도 됐는데 1년 2년 지났다고 뭐 1년 2년 지나고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물을 먹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외부에 봤을 때 물이 색깔이 변하면서 먹는 거는 코팅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이 사용하시는 발스 코팅제를 외부에 뿌려주시든가 안쪽에 피부 코팅을 발라주는 건데 피부 코팅 바르는 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텐트 발수제를 외부에서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사실 싸니까 그만큼 저가의 원단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기능성 원단들은 그 성능 자체가 오래 유지된다. 그리고 사용하면 할수록 아마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피부 코팅된 원단들은 일반 텐트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이 원단 쓰시다가 이렇게 기능성 원단 써보시면 대번에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텐트를 만들진 않습니다. 어차피 루프탑 텐트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싸구려 텐트부터까지 다 써보시고 뭐 캠핑카도 고려해보시고 카라반도 타보시고 그러시다가 뭐 200만원 300만원짜리 루프탑 텐트를 선택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저가형 부자재를 사용해서 뭐 판매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추워도 없습니다. 이렇게 싸구려 텐트들 만들어 가지고 회전율 높여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6개월 쓰시다가 AS 들어오고 원단이 왜 이러냐 부자재 왜 이러냐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좋은 부자재와 원단을 사용해서 만족도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오래 쓰시길 원하시는 거지 뭐 100만원 뭐 200만원짜리인데 뭐 만원 더 깎아줘 뭐 10만원 더 싸게 해줘 설치비 해줘 이런 거보다는 좋은 제품을 정확한 가격과 합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뭐 관계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원단 하나 만드는데도 뭐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래 걸리면서 만드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쓸 텐트니까 물론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쓸 거고 내가 써야지 불편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고객분들도 썼을 때 불편하지 않는다 라는 뭐 간단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좋은 거를 발견하고 만들 수 있으면 같이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투자, 연구 개발, 뭐 노력도 같이 하면서 원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합을 해보면 외부 쉘이 뭐 ABS, FRP, 알루미늄 어떤 재질이냐,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단이 이런 그냥 단순 방수천이냐 아니면 뭐 방수, 투수, 통기, 염색 견내도 뭐 여러 가지 자외선 차단까지 포함한 기능성 원단이냐 요거를 구별을 하시면 이 저가냐 고가냐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텐트 구매를 하실 때 물론 뭐 저희 브랜드도 보시고 여러 가지 브랜드도 비교해 보실 텐데 궁금하신 거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 원단이 3레이어 원단 3중. 근데 안감이 하얗게 안쪽을 어둡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투습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단이고, 이 원단이 가장 시중에 흔하게 보이는 단순 퓨어 코팅, 폴리우레탄 코팅이라도 하는데, 좀 이제 안쪽 원단은 이렇게 대부분 바짝바짝합니다. 네. 이제 이쪽에는 1차원적인 방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죠.